자, LS 일렉트릭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금요일장 31만 6,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중에는 30만 500원대까지 무자비하게 내려 꽂았다가 간신히 31만 6,500원대까지 좀 멱살을 잡고 살려놨습니다. 자, 우리 30만 원 이 생명선을 지켰다는 그 안도감보다도 대체 어디까지 밀리는 건지 두려움이 앞서는 아주 좀 애매한 그런 종가였는데,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정말 종목 밑바닥부터 그동안 좀 뚝심 있게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얼마 전 이 34만 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솟구칠 때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버텼던 내 차익들이 지금 녹아내릴까 봐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자, 우리 금요일장 분봉 잠깐 보시면요. 자, 지금 오랫동안 버텨온 주주님들 정말 악랄한 흔들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오전 일찍부터 30만 500원을 수직으로 밀어버리면서 많은 분들 걱정이 좀 되셨을 텐데, 자, 슬그머니 31만 원대까지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을 끌어왔는데, 자, 이런 아무런 반등도 없고 정말 징글징글한 행보를 좀 시켰죠. 기존 주주분들 정말 진을 다 빼버리는 잔인한 하루였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급 잠깐 보시면요. 자, 지금 이 금요일장 돈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시자면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습니까? 24만 원의 매수를 하면서 지금 가격대를 좀 받아내는 모습을 좀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인들 39만 원 매도했고요. 외인들 차익 튕기겠다는 쏟아내는 매물 폭탄을 우리 주주님들이 좀 받아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외인들 저렇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지금 30만 원을 좀 버틴 이유는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운으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실체가 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자,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믿고 버티셨던 바로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4월 말에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의 설비에 대한 계약이 좀 이렇게 터졌다는 거죠. 자, 무려 3,190억을 찍었습니다. 작년 매출의 6%라는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그 심장부를 바로 전력기기를 직접 꽂아 넣는 기업이 바로 우리 LS 일렉트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압도적인 이런 명분이 주가의 붕괴를 멱살을 잡고 지금 캐리하고 있는데, 자, 주말 동안 많은 분들 우리 소갈이 하지 말자고요. 지금 당장 우리 영상 아래 이 댓글로다가 우리 30만 원대 이 사수에 대한 강렬한 열망 좀 담아볼까요? 자, 오랜 시간 좀 버텨온 주주님들 우리 뭉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 절대 투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댓글로다가 30만 원 이 사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우리 월요일장 차트를 잠깐 보시자면 34만 원 이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찍혀서 좀 주가가 밀리는 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라는 건데, 우리 단순하게 이것을 상승이 끝이 났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자고요. 왜냐? 지금 생명선인 이 30만 원 위에서 지금 국건이 버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 이 31만 9천 원을 깨고 저항을 다시 찌르고 그러면서 32만 6,500원대로 이 종가를 확실하게 올려놓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 구간은 사실 단기적인 과열을 시킨 완벽한 눌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금 더 지금 우리 종가 31만 5천 원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좀 30만 원대 이 좀 나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이 너무 빠르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눌림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더 만드는 게 우리한테 더욱더 이득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13일 정도에 이벤트 하나가 있었죠. 바로 이날이었었는데, 자, 액면분할의 이런 시장에 물꼬를 좀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266억이라는 압도적인 실적을 좀 가져오면서 단숨에 34만 원대 추세를 뽑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상승은 사실 하루아침에 끌어오른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실적과 북미 수주가 만들어낸 확실히 그 근거 있는 뼈대라는 겁니다. 자, 주주님들 그 믿음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격을 위로 밀어올릴 힘들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외인들의 매도 폭탄은 사실 분명히 무거운 부담이 맞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장중에 이 30만 원 붕괴라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는 하락이 멈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판을 주도하는 시장의 묵직묵직한 대기 자금들이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끝난 차트라고 저는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왜냐? 추세가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고 선언을 해드리려면 사실 월요일장에 이 30만 원대까지 깨지면서 29만 원 선을 노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는 도망칠 차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대까지는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서 30만 원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 30만 원대 소화가 먼저 좀 되어야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이 30만 원 완벽하게 좀 유지만 보여준다면 우리가 바라볼 단기 목표가는 이 38만 원대입니다. 자, 앞으로 데이터 센터 이런 계약 모멘텀이요. 아직까지 이 내년까지는 좀 살아있어. 거기다가 지금 월요일장에서 34만 7,500원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만 내면 그 위로는 매물 저항이 없는 정말 신고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갖춰진다면 38만 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38만 원대 가는 길이 좀 평단할까? 전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왜냐? 지금 너무나 계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쯤은 흔들림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런 흔들림이 사실 나와야 건강한 상승의 추세로 더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이 주주님들 남은 차익마저 뺏어 먹으려고 정말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흔들어가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고가, 이 돌파 구간에서 1, 2초 만에 갑자기 호가가 비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갈 거란 욕심이 버티다가 순식간에 내려 꽂혀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겁이 나서 정말 남은 물량을 던지면 보란 듯이 다시 뚫고 올라가겠죠. 자, 이런 지독한 구간을 우리 장중에 혼자 맨몸으로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승이 나온다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박수 칠 때만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 32만 원, 6,500원. 여기를 넘어서 34만 7,500원. 이 부분을 닿을 때 우리가 이게 진짜 돌파인지 악랄한 이 윗꼬리만 남기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는지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자, 호가창의 체결 강도 눈에 띄게 둔화되고 매수 전량이 정말 텅텅 비어가면서 그 1초의 찰나의 순간에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들 한 번쯤 차익을 안전하게 지킬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호가의 변동성에서 주주님들 혼자 감당 못 하신다고요. 제가 장중에 정말 매의 눈으로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가장 유리한 우리 대응 타점이 될 때 그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시점만큼은 여러분들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3472-4485 여기로 LS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요. 자, 우리 고점에서 일부 차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번쯤 여기서 비중 줄인 뒤에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눌림을 줄 때, 그러면서 다시 이 32만 6,500원 부근에서 하단에 대한 지지가 좀 확인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바짝 마르는 그런 조용한 바닥 구간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량 실을 겁니다. 비중 다시 복구할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서 우리들의 수익 극대화시키자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 구간 정말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어서 우리 이 파동을 이용해 가면서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들보다 그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우리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대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장 월요일 9시에 우리 개장부터 굉장히 치열한 움직임이 좀 나올 겁니다. 저 박 선생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철저하게 추적해 나갈 테니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기준 챙겨 가시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저는요. 최악의 붕괴 시나리오도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장의 거래량이 무섭게 터져 나오면서 30만 원대 여기를 깨버리고 우리가 생명선인 29만 3천 원대까지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건 매물 소화가 아니라 상승 추세의 완전한 훼손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다가는 무조건 버티라는 그런 희망 고문 따위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의 소중한 자금들을 버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만약에 더 29만 거기가 무너진다면 우리 계좌 지킬 방법 구상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우리 대응의 영역으로 다시 갈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지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비중 잡아가지고 우리 수익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끝까지 같이 대응하실 분들을 말씀드렸죠.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 LS 엘렉트렉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좀 만들어 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종목 하나 궁금해서 남아 계신 건 아닐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을 텐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투자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작아지는 기분도 드셨을 겁니다. 자,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지고 싶고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 시작한 투자가 오히려 계좌를 깎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 막막함 겪어봤기에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함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그런 수익을 장담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감정적인 매매부터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이렇게 널뛰는 호가창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수급과 거래량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중 실시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생명줄 같은 손절 라인까지 문자로 명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100번의 말보다는 확실한 근거인 실제 타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1월 15일 장중에 제가 좀 강하게 좀 봤던 종목 같은 경우인데 이날 시가 19,000원이었습니다. 고가 얼마였습니까? 22,950원까지 열렸죠. 하루에 무려 8%라는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올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이 19,000원 부분에서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만원을 넘기기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자리 그냥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자, 지금 문자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문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1월 15일 목요일장이었습니다. 2만원 돌파 시 어떻습니까? 확인 시 매수 19,000원 이탈하면 우리가 대응을 금지해라. 22,500원 위에서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하세요 라고 핵심은 좀 단순했습니다. 자, 우리가 2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힘이 붙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00원이 깨지면 손대지 않는 자리, 그러면서 22,500원이 위에서 우리가 욕심을 줄이는 자리. 실제로 이날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22,500원대까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요, 어때 보입니까?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중에 막상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종목명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매수보다 리스크